안녕하십니까. 네, 최명호입니다. 진본 장서 백화에 많은 장서가 있는데 이 본 강의는 진본 장서라고 해서 대만에서 나온 책인데, 대만의 진천조라는 풍수사가 백화문으로, 즉 현대문으로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먼저 원문이요. 장자는 승생기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장자는 생기를 타야 된다. 즉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음양의 지기가 지구상에 있는데, 그 음기와 양기가 만남으로 해서 기상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기압 저기압이겠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즉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바람이 불면 분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풍입니다. 그래서 승이 이유, 올라가면은 구름이 되고, 강이 이유, 내려오면은 비가 되는데, 비가 된 다음에 땅속에서 그 기가 맥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생기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생기는 지중해에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만물을 바라고 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기를 타야 되는데, 그 생기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 생기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갖다가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네요. 별 어려운 문장은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한 글입니다. 여기 궁글씨는 원문입니다. 장자는 승생기야. 장이라는 것은 여기 부사로 쓰여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감추어 매장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물질을 막론하고 물어나고 땅 속에 묻히게 돼가지고 감추어져 버려 있을 걸 갖다가 모두 다 매장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체죠. 신체를 땅 속에 매입하는 것을 장이라고 그런다. 일개인이 이미 죽어 버렸어요. 요자가 붙어 있으면 완로형입니다. 죽어 버렸으면 어디에 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서란 건 벼슬 이름입니다. 본명은 곽박이죠. 진나라 때, 중국 진나라 때죠. 그러니까 뭐 벌써 천 1324년이니까 뭐 1700년 정도 되네요. 그 전에 장서를 지은 인물이죠. 곽박 선생이 우리들에게 지시한 게 뭐냐? 그것은 생기가 있는 지방, 즉 장소죠. 생기가 있는 장소에다가 묻으면은 승득생기, 승생기인데 득자를 하나 넣었네요. 받아탄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의 기가 희이풍 한다는 이야기는, 천지중 지구상에는 음기와 양 두 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기라는 것은 오행으로는 화에서 열기가 되고요. 음기는 그 반대로 수가 되고 냉기가 되죠. 그래서 이 양기와 음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기상으로 말하자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되면서 열기가
양기죠. 이 열기의 양기의 강한 열기가 고 올라가면은 물을 증발시키게 되죠. 그러게 되면 공기가 팽창해 가지고 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분다 이거죠. 바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바람이 수증기는 그 기류를 따라 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구름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또 공중에서 제자는 에서이죠. 만약에 찬 기류를 갖다가 만나면은 그 구름이 물로 응성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래를 향하여 땅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면 비가 되는데 비가 되면은 그 빗물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 빗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지상수, 평지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지하수. 그런데 지상수나 평지수는 눈에 보이는 물인데 이것은 주로 납기에 해당됩니다. 납기. 그러니까 땅 밑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주변에 혈에서 볼 때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걸 납기라고 그러죠. 지하수는 승기, 즉 밑에서 올라온 기입니다. 이 지하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중 속으로 기가 행해요. 그래서 지중 속으로 행하면서 생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유적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은 산상에 또는 평지에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상에서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죠. 지상에서 유동 행주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지하의 토중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중을 지하의 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스며든다 이거죠. 그래서 땅 속에서 유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의 일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생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유행을 해요. 유행. 여기 유행인데 여기는 놀 유자를 썼는데 흐를 유자 유행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물을 갖다가 발생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이 생기가 지중해에서 유행하다가 만물을 갖다가 적셔주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것을 발생하고 작용을 하면은 만물은 생생불식하게 된다 이거죠. 생생불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중요한 것은 장자는 즉 매장을 해서 하는 경우는 특히 음택을 말이죠. 음택에서는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아까 그 납기란 걸 설명했죠. 납기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수 기운을 받아들인 게 납기고 승기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납기는 양택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음택에서는 승기란 말을 많이 쓰죠.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동기감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풍수가 우리 조상의 묘를 잘 쓰면 그 영향력이 후손한테 미친다는 원리죠. 과학적으로는 현재 아주 명쾌하게 이 증명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동양에 있는 특히 풍수에서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 동기 감흥 이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기운끼리는 감하여 반응을 한다.
그런 이론이죠. 사람은 부모에게 몸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여기에서 골해라는 것은 조상의 유골입니다. 조상의 유골이 기를 받으면은 유체, 남아있는 체니까 후손이죠. 후손은 그 조상의 유골이 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음덕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생이란 건 생기죠. 생자라는 것은 기가 모이는 것이다 이거요. 그것이 어떻게 모이냐, 뭐에서 뭐가 된, 응결자는 성결. 그래서 응결하면 뼈가 되는데 그 뼈는 죽어도 다른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뼈는 죽어서도 오직 뼈만 남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돌려가지고 그 유골의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게 됨으로써 그 음덕이 생하는 이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경에 말하기를, 경의는 청호경을 말합니다. 기가 감응을 하면은 기복이 사람한테 미친다. 귀자는 여기 화복에서 화로 해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는 좀 나쁜 의미고 복은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좋거나 나쁜 운이 사람에게 미치게끔 돼 있다 이거죠. 기감이 귀복급운에 대한 증명을 하는 내용이 동산, 구리동산이죠. 구리동산이 서쪽 편이 무너지니까 그 구리동산에서 구리를 채취해 가지고 만든 종이죠. 그러니까 예, 광산이 이 조상이라면 이 영종은 자식 내지는 후손이 되겠죠. 그 후손이 동쪽에서, 서쪽이니까 동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 동쪽이라는 것은 그 기감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확실히 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광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화, 어천, 어실 그랬네요. 그래서 봄에 밤꽃이 피면은 실내에 저장되어 있는 밤율자죠. 밤도 거기에 맞춰서 싹이 튼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광물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식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도 동기가뭉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진주요. 장자는 승생기의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항상,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신체는 부모가 준 것이며 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일개인의 육체의 본원이 되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니까요. 그 골질적 기인 결구, 이것은 DNA로 해석했습니다. 그 DNA 구조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나 조상이 신망지유 죽으면은 그 조상이나 부모를 생기가 있는 장소에 매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조상의 유체, 즉 후손은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받을 수가 있냐면은 대지의 능량, 에너지의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기존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힘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동향적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자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의 생명이란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존의 그 서양의학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죠. 생기가 동양에서는 모든 것은 그 기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기가 융합하고 해취를 하여 이루어졌기 이 때문이다 이거죠. 불교 달리 좀 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지수. 예. 그래서 지는 토 오행으로 보면 토 내지는 금이 되고 수는 수고 화는 화지만은 목생화에서 이 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수화가 오행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작용이 포함되네요. 여기서 바람의 작용이라는 것은 뭘 이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은 4대 갑이다. 갑이라는 것은 갑이란 것은 이 조합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해가 우리 풍수지리가를 일명 감해가라고 그러죠. 이 감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감자가 하늘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여라는 건 공간을 의미해서 풍수지리라는 용어보다는 더 이 감여라는 말이 더 어떻게 학술적인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여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우리 인체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털이죠. 털이라는 것은 땅으로 말하자면 나무나 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 육은 대지에 해당되고요. 인체의 뼈는 석두, 즉 석두는 이제 바위에 해당되죠. 그리고 호흡은 바람에 해당되고 열기가 있다는 것은 화에 해당되고 대장, 소장과 방광은 배설 계통으로 그것은 강화가 된다 이겁니다요. 그리고 우리 인체 액체는 땅에 있어서는 물이 되죠. 그래서 세상 이치가 일맥상통한다는 취지에서 진 선생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응결이 되는 것은 뼈이다 이거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대부분은 아주 빨리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오직 말하자면 뼈만은 견실함으로 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거. 이 뼈에서 받은 기운이 우리 후손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뼈만 이야기했는데 뼈에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또는 치아 이런 걸 그 묻어서 본인의 그 치아 털 손톱 발톱 등을 묻어 가지고도 발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본인의 것을요. 그것이 과거의 조선시대 태실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로 장사를 지낸다는 여기요. 그래서 장매 즉 친골 조상이나 부모묘를 갖다가 감춰 묻는다는 게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죠.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기가 있는 지점, 생기가 있는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지 생기가 유골이죠. 돌아가신 분은 신골, 즉 유골에 스며들게 되죠. 스며들게 돼가지고 그것이 전화를 경과해요. 그렇게 되면은 폐망적 폐망자의 친인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복상적을 후대에 복이 있고 상스러운 기운을 받게 하는 사자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이 된다 이거죠. 에, 경에서 뭐라고 했냐, 이 청호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감을 하면 기복이 금이 난다. 그럼 그 유명한 말을 갖다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능량, 천지의 큰 에너지를 갖다가 서로 상응할 수 하여 조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죠. 망인의 혼령은 편안하고, 예, 1차적으로 망인의 혼령은 편안하죠. 편안한데 그 이상으로 넘치는 기운은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 망인의 혼령은 평안하고 그 다음으로는 후손에게 이어져서 발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동기가무이죠. 그래서 천지의 생기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재세적인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골이 받은 기운을 보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에너지의 반응 감통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것이 동산의 서쪽이 붕괴가 되면은 구리로 그 종을 만들죠. 그래서 그 신령스러운 종이 그 반대편 동쪽에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식물에 대해서 그 사례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에게도 그 동기감흥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